다낭에 이미 3번이나 가본 제가 4번째 다낭을 간다면 이곳 때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은 곳 정말 많이 가본 또떠남에게도 인생 리조트 중 하나였던 이곳. 안녕하세요, 또떠남 남자 또떠남입니다. 베트남의 제4의 도시답게 북적북적 사람 많은 다낭. 하지만 시내에서 차로 30분 원숭이산으로 불리는 선자반도 산속으로 가면 700m 길이의 맑고 투명한 해변이 펼쳐진 인터컨티넨탈 다낭 선페닌슐라 리조트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곳은 럭셔리 리조트계의 저명한 디자이너이자 우리나라 JW 메리어트 제주의 디자인을 맡아 화제가 되었던 빌 벤슬리의 역작 중 하나인데요. 베트남의 절과 궁궐 수백 개를 돌며 공부한 후 디자인하고 그가 직접 가구 하나까지 신경 썼다는 인터컨티넨탈 다낭. 지금부터 자세히 살펴보실까요? 아름다운 바다를 보며 굽이굽이 산길을 따라 한참을 가면 드디어 호텔 정문에 도착합니다. 수풀이 우거진 입구엔 전통 복장을 입은 직원들이 마중을 나와 있는 덕분에 특별한 곳에 초대받은 손님이 된 것 같은데요. 마치 꽃잎줄기를 따라 올라가듯 안쪽으로 들어가면 그야말로 호텔이나 리조트가 아닌 신성한 신전에 온 것과 같은 호텔 로비에 도착하게 됩니다. 체크인이 진행되는 이곳은 화려한 조각과 가구로 가득 차 있지만 음양을 의미하는 흰색과 검은색으로 통일한 덕분에 무겁고 경건한 느낌이 들기도 하죠. 낮은 계단으로 올라 안쪽으로 들어가면 높은 천장과 샹들리에가 돋보이는 공간이 나타납니다. 열대정글 나무를 새겨놓은 듯한 하얀 기둥과 어두운 색감의 목조 구조, 화려한 샹들리에와 높은 공간이 주는 엄숙함 덕분에 공간이 가진 분위기가 한층 더 고조되는 느낌이죠. 보다 안쪽으로 이동하면 드디어 체크인이 진행되는 프런트 데스크가 등장합니다. 정확히 좌우대칭하는 공간의 정중앙에 있는 분수와 그 위에 조명을 켜놓듯 자연광이 비치는 모습을 보면 빌 벤슬리가 정말 천재 같다는 생각이 들죠. 선자반도가 원숭이산으로 불리는 이유는 이곳이 멸종위기인 붉은 정강이 두쿠 원숭이를 비롯한 많은 원숭이의 서식지이기 때문인데요. 그 덕분에 로비 곳곳에서도 귀여운 원숭이 조각을 볼 수 있습니다. 입구부터 프런트 데스크까지 3개의 공간을 지나쳤지만 진짜 하이라이트는 더 안쪽에 있는데요. 리조트 전체가 한눈에 담기는 야외 테라스가 위치하고 있죠. 그야말로 입틀막, 감동의 순간이었는데요. 깊숙한 동굴로 들어가듯 단계별로 나뉜 로비 공간을 통과하면서 눈앞에 이렇게 탁 트인 공간이 나올 거라고 예상을 못한 거죠. 어두운 목조 구조와 중간중간 눈에 띄는 하얀 조명 장식이 밖으로 펼쳐진 눈부신 경치와 대조되어 더 극적인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대칭을 좋아하는 빌 벤슬리답게 좌우에 하나씩 베트남식 정자가 위치하고 있는데요. 정자 둘레엔 마치 바다에 떠있는 듯한 효과를 주는 연못이 조성되어 있고 같은 높이에 있는 공간임에도 계단을 통해 높이차를 두어 연결하여 공간 전체가 훨씬 입체적인 모습입니다. 이곳에 앉아 물수건과 웰컴티를 제공받고 앉아서 체크인을 하다 보면 마치 천국에 온 듯한 느낌이 드는데요. 실제 산속절벽에 리조트가 위치하다 보니 리조트 공간을 헤븐, 스카이, 어스, 씨 4개의 레벨로 나누고 있고 로비가 위치한 이곳이 가장 높은 헤븐 구역이기도 합니다. 경치에 취해 야외를 걷다 보면 밑으로 연결된 계단이 있고요. 그 계단 끝에는 로비만큼 감동적인 또 하나의 공간이 있습니다. 바로 호텔 시금업장 중 하나인 시트론인데요. 이곳 야외 좌석이야말로 인터컨티넨탈 다낭을 유명하게 만든 공간이죠. 베트남의 전통 모자 론라를 뒤집어 놓은 듯한 모양을 하고 있는 야외 좌석은 전망 명당인 것은 물론이고 좌석 밑에 물을 채워놓고 공간을 띄워놓아 한껏 운치를 살린 모습이죠. 개인적으로 영화 스타워즈가 생각나기도 했는데 인터컨티넨탈 다낭 방문하면 꼭 가보셔야 하는 장소 중 하나입니다. 호텔 앞쪽만 봤는데도 객실과 남은 공간이 더 기대되지 않나요? 객실은 크게 기본 객실인 클래식과 테라스 스위트, 풀빌라인 펜트하우스 3가지로 나뉘는데요. 종류별로 하나씩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1박을 묵었던 테라스 스위트 오션뷰 객실입니다. 로비에서 봤던 어두운 목재 느낌과 블랙 앤 화이트의 깔끔함이 객실 내부까지 이어지는 모습인데요. 공간 자체는 사각형인데 침대를 대각선 정중앙에 놓아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사각형 구조의 객실로 느껴지지 않죠. 스위트이긴 하지만 거실과 침실이 나누어져 있진 않고 객실 입구와 침대 사이만 벽을 통해 구분해 놨는데요. 대신 베트남식 문양으로 위쪽을 뚫어놓아 공간이 답답해지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객실은 코너 객실인데다 양쪽 벽면이 모두 통창으로 되어 있어 아름다운 경치가 객실 일부가 되는 느낌인데요. 침실을 바라보는 정면에도 창을 만들어 놓아 열 수 있죠. 독특한 객실 구조만큼이나 객실 내 비치된 가구와 소품들도 특별합니다. 침대 뒤쪽의 헤드 부분이나 양옆의 협탁에선 가구까지 신경 썼다는 빌 벤슬리의 손길이 느껴지죠. 색상 사용을 절제하여 자칫 단조로워질 수 있는 객실 내부에 중간중간 골드톤의 노란 색상이 쓰인 것도 참 영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객실 명칭이 테라스 스위트인 만큼 침실 외부에 특별한 공간이 있습니다. 바다 쪽으로 솟은 재미있는 모양의 테라스가 있는데요. 침대 건너편 창문을 열면 바로 이곳이 보이는 거죠. 바다 쪽으로 튀어나온 부분엔 긴 테이블이 놓여 있고 그 위엔 재미있게 새 한 마리가 놓여 있어 마치 새의 시선에서 경치를 바라보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테이블 외에 의자도 놓여 있고 테라스 공간 자체가 엄청 크기 때문에 아침 저녁 더위가 한풀 꺾인 시간에 편하게 앉아서 쉬거나 바다 감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남아 리조트 하면 욕실도 기대가 되죠. 입구 오른편에 거대한 욕실이 위치하고 있는데요. 조명이 많이 사용되어 객실에 비해 화려한 모습이죠. 세면대 거울 중앙엔 침대 위쪽에서 봤던 문양의 장식이 놓여 있어 특별함을 주고요. 역시 블랙 앤 화이트 색감의 세면대 위엔 작은 소품 하나까지도 섬세하게 신경 쓴 모습이 눈에 띕니다. 창가 옆에 놓인 욕조는 베트남 바구니배 마냥 오목한 모양인데 뒤쪽 벽면과 함께 놓인 새 장식, 거기에 물을 푸는 재미있는 도구까지 침실 못지않게 아름다운 공간입니다. 샤워 공간은 별도로 나누어져 있지 않고 욕조 옆에 레인 샤워가 달려 있는데 나무 바닥 위에서 샤워하는 게 우리에겐 조금 어색할 수 있죠. 어미니티는 아쿠아디 파르마 제품이 준비되어 있고 변기가 있는 화장실은 욕실 입구에 별도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침대 뒤쪽엔 업무용 테이블이 준비되어 있고 그 옆쪽으로 미니바가 있는데 일리커피 머신과 닭이, 인도네시아 명품 도자기 나루미차 잔과 TWG 차가 준비되어 있네요. 한쪽에 있는 큰 장은 빗장을 열어 안을 보면 반전의 꽃무늬와 함께 가운, 슬리퍼, 비치백과 전통 모자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리조트의 가장 기본 객실인 클래식 룸의 경우 코너 객실이 아니기 때문에 사각형 구조의 침실이고요. 침대가 객실 정중앙에서 밖을 바라보는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 침대 옆쪽 벽면에 독특한 장식이 있는 게 특징이고 뒤쪽 벽은 거울로 되어 있어 공간을 훨씬 크게 만들죠. 욕실은 거의 유사한 구조이고 화장실만 욕실과 연결되어 있다는 차이가 있고요. 기본 객실이지만 역시 바다 전망에 테라스도 갖추고 있어 클래식 객실 자체도 충분히 독특하고 인터컨티넨탈 다낭을 즐기는데 무리가 없습니다. 같은 클래식 객실 중 파노라믹이 붙은 객실은 고층이어서 바다가 더 잘 보이는 전망의 차이만 있고 객실 구조는 클래식과 같고요. 테라스 스위트 중에서도 클럽 파노라믹 스위트는 역시 고층이면서 클럽 라운지 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대망의 천국과도 같았던 인터컨티넨탈 다낭의 풀빌라인데요. 인터컨티넨탈 다낭엔 가장 상층부에 위치한 원베드룸 헤블리 펜트하우스부터 다양한 종류의 풀빌라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원베드룸 풀빌라는 위치에 따라 세 종류로 나뉘고요. 그 중에 제가 1박을 투숙한 곳은 해변 너머 바위 위에 위치하고 있는 원베드룸 시사이드 빌라 온더락 객실입니다. 다른 풀빌라가 해변 바로 앞에 있기 때문에 가장 낮은 C레벨에 위치하고 있다면 제가 묵은 풀빌라는 S레벨에서 한참을 걸어 내려가야 하는데요. 약수터 산책로처럼 구불구불한 계단을 한참 내려가면서 과연 어떤 광경이 펼쳐질지 점점 궁금해졌죠. 그리고 그 끝에 그야말로 천국 같은 풀빌라가 등장합니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역시 전용 수영장인데요. 해변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바위 위에 설치되어 있는 곳이기에 바람소리, 파도소리만 들으며 평화롭게 나만의 시간을 즐길 수 있습니다. 수심은 입구 쪽 1.2m부터 안쪽에는 1.4m여서 생각보다 얕지 않고 딱 적당한 모습이고요. 크기도 너무 작지 않고 딱 좋죠. 이곳에서는 아침을 먹기도 하는데요. 사실 수영장 위에 띄어 먹는 플로팅 조식이 전 순전히 사진 찍는 용도인 줄 알았는데 원숭이가 생각보다 진짜 많아서 그냥 야외에서 먹다가 원숭이한테 조식 털리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풀빌라 외에 일반 객실에서도 원숭이들이 기가 막히게 미니바 위치를 다 알고 있어서 창문만 열어놓으면 나도 비싸서 못 먹는 미니바를 다 털어가는 수가 있다고 하니 인터컨 다낭에서는 창문 꼭 잘 닫고 다니셔야 합니다. 어쨌든 제가 아침을 야외에서 먹고 싶다고 했더니 제 밥에 생존을 위해 직접 풀 위에 띄워주셔서 먹었는데요. 사진도 사진이지만 진짜 물속에서 먹는 아침이며 눈앞에 펼쳐진 바다의 윤슬까지 살면서 손에 꼽는 가장 행복한 순간 중 하나였습니다. 풀 옆에는 작은 테이블과 2개의 선베드가 있고요. 흔들흔들 그네와 같은 의자도 있고 수영하고 씻을 샤워기도 2대나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제 빌라 안쪽을 볼까요? 객실 정중앙엔 역시 바다를 바라보는 큰 캐노피 침대가 놓여 있습니다. 객실 천장고가 워낙 높아 캐노피도 상당히 높은 모습이죠. 그 위쪽엔 베트남 전통 등불 모양의 샹들리에가 로맨틱함을 더해줍니다. 침실 한편에는 일반적인 소파 역할을 하는 서브 침대와 TV가 놓여 있는데요. 객실 자체가 성인 최대 3인 또는 성인 2인과 12세 미만 아이 2명이 투숙 가능하다 보니 별도 간이 침대 없이 이곳에서 잠을 자도 전혀 문제없을 만한 크기네요. 침대 뒤쪽엔 업무용 테이블이 있는데 그 뒤에 조명 장식과 그림이 너무 예쁘죠.
건물 뒤쪽엔 대나무 숲이 조성되어 있는데 사실상 풀빌라 자체가 별도 입구로 구분되어 있고 한참을 내려온 전체 공간이 풀빌라 투숙객 전용 공간이기 때문에 객실 사방에 창문이 있어도 사실상 프라이버시가 문제될 일은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욕실은 침실 옆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아까 일반 객실에서도 봤던 스페이드 모양 문양이 이번엔 욕조를 감싸는 벽에서 보여 반갑네요. 높은 천장만큼 큰 풍창 덕분에 하루 종일 채광이 잘 되는 욕실이지만 빠지지 않고 예쁜 조명이 달려 있고요. 벽돌을 켜켜이 쌓아 올린 듯한 양쪽 벽면 장식도 너무 예쁘죠. 역시 이번에도 욕실 좌우에 대칭형의 세면대가 하나씩 설치되어 있고요. 욕실 옆에 있는 샤워부스엔 수건 사이즈에 맞춰 벽을 뚫고 그곳에 수건을 꽂아 넣은 것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욕실 안쪽 끝에는 역시 장롱이 있어 가운과 각종 비품이 있고 가져오신 짐을 넉넉하고 깔끔하게 보관할 수 있게끔 공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풀빌라에 투숙하시면 전담 버틀러 서비스가 제공되는데요. 일반적인 호텔에서는 버틀러 서비스가 제공돼도 딱히 쓸 일이 많지 않은데 풀빌라는 워낙 동떨어져 있기도 하고 버틀러와 왓츠앱 같은 앱으로도 연락이 가능해 그냥 친구와 카톡하듯이 레스토랑 예약부터 각종 자잘한 요청까지 너무 편하게 이용했습니다. 당연히 체크인 체크아웃 할 때도 짐도 직원분들이 다 알아서 챙겨주시니 계단이 많고 안쪽에 위치해 있다고 해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테라스 스위트에서 지낸 1박도 너무 황홀한 경험이었는데 이곳 풀빌라에서 보낸 1박은 정말 꿈만 같은 시간이었고요. 제가 워낙 조용하고 남들과 분리된 공간을 좋아하다 보니 이 멋진 자연환경을 이 큰 공간에서 혼자 독차지하고 누구의 방해 없이 감상할 수 있다는 점이 너무 좋았습니다. 단 객실 구조상 계단이 많고 바위 위에 위치한 풀빌라이니만큼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나 아이들과 함께하는 분들께는 적합하지 않은 것 같고요. 성인 커플이나 친구들끼리 여행할 때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객실 보는 데에만도 한참이 걸렸네요. 이제 수영장과 부대시설 보실까요? 수영장과 해변 등 물놀이 시설은 가장 낮은 C레벨에 있습니다. 영상 보시면서 리조트가 엄청 커 보이는데 이동은 어떻게 하나 궁금하실 수 있는데요. 대부분의 이동은 버기를 이용하게 되고요. 버기는 객실에서 전화만 하면 금방금방 도착해서 편하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동수단이 인터컨 다낭에만 있다는 트램인데요. 로비 옆 헤븐역에서 출발하여 스카이어스 C까지 총 4개의 정류장을 왔다 갔다 하는 교통수단입니다. 리조트 안에서 트램을 탄다는 것도 이색적인 경험이죠. 트램에 내려 전통 사원과 같이 꾸며진 분수와 문을 통과하면 마치 다른 세상에 온 것과 같은 열대 바다가 펼쳐집니다. 야자수가 심어진 길을 따라 내려가면 리조트 투숙객만 이용할 수 있는 전용 비치가 등장하죠. 다낭 바다가 물을 탁해서 해수욕하기에 좋지 않은데 인터컨 다낭의 프라이빗 비치는 바다도 투명하고 모래도 고운 데다가 파도도 잔잔해 물놀이하기에 너무 좋습니다. 해변을 따라 놓여있는 선베드도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하고 저녁엔 신청을 하면 해변에서 저녁 식사도 가능하네요. 수영장은 해변 뒤쪽에 총 3개가 위치하고 있는데요. 먼저 가장 길고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50m 길이의 인피니티 풀 롱풀이 있습니다. 이곳은 주로 성인들이 수영도 하고 경치도 즐기는 곳인데 한쪽엔 스파풀도 마련되어 있네요. 좀 더 낮은 곳엔 가든풀과 키즈풀이 있습니다. 가족 단위 투숙객들이 주로 이용하는 수영장이고요. 한쪽엔 대형 솥깎기도 한 재미있는 풀도 준비되어 있네요. 사실 프라이빗 비치가 있어서 그런지 수영장 자체는 리조트 규모에 비해서는 살짝 작다는 느낌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외에 수영장 주변엔 피트니스가 있고 신청을 하면 배울 수 있는 요가와 전통 무술, 축구와 테니스를 칠 수 있는 스포츠 센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한 인터컨티넨탈 다낭의 스파 또한 굉장히 유명한데요. 리조트에서 조금 떨어진 별도의 라군 지역의 프라이빗한 공간에서 스파가 진행됩니다. 스파 예약이나 상담은 수영장 옆에 스파 리셉션에서 가능하니 관심 있으면 한번 들러보시는 것도 좋겠네요. 이외에 리조트를 디자인한 빌 벤슬리의 갤러리도 준비되어 있으니 미술에 관심 있다면 들러보는 것도 좋습니다. 리조트가 시내와 거리가 있는 만큼 투숙하는 동안 끼니 해결이 걱정일 수 있는데요. 리조트엔 다양하고 훌륭한 식음업장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앞부분에서 소개해드렸던 시트로는 베트남 전통 음식을 판매하는데요. 베트남의 북쪽 지역부터 중부와 남부까지 다양한 음식을 드실 수 있습니다. 가격도 베트남 물가치고는 비싼 가격이지만 5성급 리조트 식사치고는 괜찮은 가격이어서 큰 부담 없이 식사가 가능하네요. 시트론에서는 조식 역시 제공되는데요. 뷔페로 제공되는 조식은 굉장히 맛도 좋고 보기에도 예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본 메뉴는 물론이고 다양한 나라의 음식이 준비되어 있는데 김치나 김밥, 잡채 등도 준비되어 있네요. 무엇보다 시트론은 앞서 보셨던 야외 좌석을 앉기 위한 눈치 싸움이 필요한데요. 오픈 시간 맞춰 가시면 여유 있게 앉을 수 있고요. 만약 조식 시간에 야외 좌석에 앉지 못했다면 점심이나 오후에 가시면 꽤나 여유 있게 야외 좌석 이용이 가능합니다. 대신 베트남 날씨 특성상 겨울 제외하고는 아침에도 꽤나 후덥지근하니 그 점은 감안하시는 게 좋겠네요. 해변가에 캐주얼한 레스토랑 베어풋과 바 롱바가 자리하고 있는데요.
먼저 베어풋은 정말 맨발로 와도 될 만큼 해변 옆에 위치한 오두막 느낌인데 피자나 그릴에 구운 스테이크나 해산물 등을 판매합니다. 물놀이 하다가 와서 한 끼 때우기에 좋겠죠. 롱바는 그야말로 긴 바인데요. 정말 길게 놓인 바 앞에 편안한 좌석이 쭉 위치하고 있습니다. 빌벤슬리의 위트가 보이는 곳이죠. 베어풋과 롱바 모두 힙하고 멋진 공간이지만 에어컨이 나오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외에 초호화 프렌치 레스토랑인 라메종이 있는데요. 어스 레벨의 별도 독채 건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베트남 최초로 미슐랭 셰프 피에르 가니에로와 함께한 레스토랑인데요. 그만큼 가장 품격 있고 가격도 가장 높은 디너 코스만 판매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물가 생각하면 정말 비싼 가격이지만 미슐랭 셰프의 품격 있는 코스를 그나마 베트남이어서 저렴하게 먹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프렌치 코스 메뉴를 선호하지도 않고 정말 예쁘고 고급스럽긴 했지만 맛만 생각했을 땐 특별히 기억에 남는 것도 없어서 개인적으로 막 추천드릴 정도는 아니네요. 이외에 클럽 라운지인 클럽 인터컨티넨탈이 있는데요. 로비 바로 옆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곳이기에 역시 탁월한 전망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시트론이나 로비가 경치는 좋았으나 모두 야외여서 좀 덥다는 단점이 있는데 클럽 인터컨티넨탈은 실내여서 보다 쾌적하게 차 한잔하면서 경치 감상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죠. 운영시간 내내 간단한 차 이용은 기본이고 조식, 애프터눈티, 칵테일 아워까지 총 3번의 서비스가 제공되는데 풀빌라나 클럽 객실에 묵으셔야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리조트가 워낙 크다 보니 매 시간마다 챙겨 먹으러 가는 것도 너무 일인데요. 그거 챙겨 먹을 시간에 이곳저곳 리조트 둘러보기 바빴죠. 시원하게 카페같이 전망 감상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지만 특히나 짧게 투숙하신다면 굳이 클럽 객실로 투숙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인터컨티넨탈 다낭에 대한 또 떠남 총평은 어떨까요? 그야말로 인생 리조트다입니다. 다낭은 정말 자주 가서 미련이 없는데요. 전 인터컨티넨탈 다낭은 꼭 한번 다시 가고 싶습니다. 우연찮게 빌벤슬리가 디자인한 JW 메리어트 제주를 다녀온 지 며칠 후에 이곳에 왔는데 역시 빌벤슬리의 진가는 동남아에서 발휘된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만큼 천재예술가의 거침없는 재기가 돋보이는 공간이었습니다. 흐린 날씨나 우기만 피한다면 저뿐만 아니고 누구에게도 인생 리조트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다만 좋은 만큼 가격도 비쌉니다. 사실 더 비싸도 할 말이 없는데 베트남의 낮은 물가 덕분에 그나마 우리나라 제주도 5성급 호텔 정도의 가격이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가격이면 단연 인터컨티넨탈 다낭이 훨씬 깊은 여운을 주지 싶네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여행에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또 떠남 다낭편의 마지막 영상은 다낭에 있는 명불허전 포시즌스 리조트 더나마이 호이안 베트남 리뷰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저는 또 떠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